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이 저보고 서운하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가지 않으면서 저희 친정에는 앞으로 아예 가지 않겠다며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도 그럴 순 없다며 남편 의견에 동조를 한 상태고요.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었거든요. 어차피 자주 가지 않았던 친정이었는데 선언을 하든 말든 누가 신경이나 쓰나? 정말 웃긴 사람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자기들만 저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말이죠. 저보단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라고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자기들만의 생각에만 갇혀있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보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는데 역시 인과응보라는 건 있구나 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업자득이라는 말도 함께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딱 그 짝이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먼저 말하기 전에 시어머니가 먼저 그랬습니다. 친정 멀리 하라고요. 저희 친정이 좀 멀리 있긴 합니다. 거제도인데 서울서 사는 남편과 저는 저희 친정에 한번 갈라치면 큰 마음을 먹어야 했지요. 저는 힘들지 않은데 남편 입장에선 처가에 가는 것이니 그 길이 얼마나 지루하고 짜증이 나겠어요. 거제도 내려가는 동안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를 하십니다. 운전 중일 테니 스피커로 내내 남편 졸까봐 통화를 하는데 노래도 불러주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엄마가 자기 아들 걱정되어서 그리하는 것이 제가 뭐라 할 건 아니지만 웃긴 건 낮에도 저리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만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저와 번갈아 가면서 운전을 하거든요. 기분 좋게 남편과 통화를 하다가 결국엔 처가가 너무 멀다. 우리 아들 고생이 너무 많다. 서울에 웬만한 대한민국 사람들 다 모여 사는데 왜 하필 거제도냐 등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다. 시어머니는 서울서 자라고 서울서 큰 본인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거제에 없지? 어머나 그것도 거제에 있냐는 말을 하는데 거제뿐만 아니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서울에 있는 거 지방에 다 있습니다. 지역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남편에게 그랬어요. 어머니 괜히 지방 가셔서 저런 말씀하시면 그 사람들이 비웃는다. 이건 좀 과장되게 말하긴 한 건데 돈 있는 사람들이 지방 살지 복잡하고 좁은 서울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뭐하러 살겠냐. 죄다 봐라. 어디 회장님들 별장은 다 죄다 지방에 있지 않느냐 하고 살짝 버럭했었죠. 암튼 시어머니 의시되는 거 좀 보기 싫어 그런 거였었는데 시어머니는 남편과 제가 친정에 가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멀기도 멀지만 기본적으로 결혼을 하면 친정보다는 시댁을 살펴야 한다는 그런 마인드에서였지요. 저도 어차피 거제도 잘 못 갑니다. 서울에 올라와 대학 다니고 취업되면서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때 빼고는 거의 안 가긴 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못 간다 하면 저 혼자 가면 되는 것이고 굳이 남편 꼭 데리고 갈 필요 없어요. 제가 기분이 나빴던 건 시댁이니까 처가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을 하는 시어머니 모습이었습니다. 잘 말씀드리도록 해라. 멀기도 하고 그리고 결혼했으니까 당분간은 시댁에 집중하고 싶다고 그리 말씀드려. 우리 아들이 처가에 내려가지 못한다고 해서 사돈 어른들 서운해하시지 않도록 네가 단단히 말씀드리라고. 알겠지? 그러다 남편도 옆에서 한술 더 뜨더라고요. 몇 번 가지도 않았으면서 지난번에 사고가 날 뻔했다느니 너무 멀어서 한번 다녀오면 일주일을 알아야 한다느니 하면서 시어머니한테 우쭈쭈 해달라는 식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단단히 말할 필요 없는데 어차피 저희 엄마 아빠는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그리고 많이 가게 되면 저 혼자 가면 돼요. 저를 반기시지 그 일을 더 반기시진 않으시거든요. 그래? 그럼 다행이구나. 우리 아들 아예 안 가도 문제될 거 없겠어. 그런데 그동안에 왜 그렇게 같이 가자고 한 거니? 그야 사위니까 장인 장모한테 노릇 좀 하라고 한 거였는데 싫다는 사람 데리고 갈 생각 없어요. 나중에 후회할 일 생겨도 그건 저 사람 책임이니까 굳이 처가 멀리 해라 라는 말 안 하셔도 된다고요. 어허 그래? 헉 너 보통 아니구나. 보통 아닌 게 들어왔어. 시어머니가 보통 아닌데 며느리로서 격을 맞추려면 보통은 넘어야죠. 결혼하자마자 바로 어머니에게 배운 거예요. 시어머니 당연히 당황해있고 귀까지 빨개지면서 뭐라 했지만 듣는 척도 안 했습니다. 좋게 나오지 않은 사람한테 굳이 좋게 나갈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어린이 시어머니라고 해도 어른답게 구는 분을 대접해 드리지 그렇지 않은 분에게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건 자기들이면서 살짝 기분이 나빠 저리 말을 한 건데 자기들이 말한 건 생각도 못하고 저보고만 잘못을 했다 하더군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서 대놓고 면박을 줬다나 뭐라나 하면서요. 지방에서 살아서 무식함에 배어 있는 것 같다라는 말도 했지만 더 대꾸하면 시어머니 머리채 잡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그만두었습니다. 암튼 저런 분 밑에서 자란 남편 처가 멀리하는 건 기본이었고 처가 이야기만 나오면 심드렁거리기 일쑤였었습니다. 전화? 안부 전화? 그런 거 당연히 없죠. 그런 거는 인간 절대 아니죠. 그래서 저도 똑같이 했습니다. 자기가 우리 집에 가기 싫다 했으니 저도 시댁 가는 거 싫다 했었고요. 너 마음 알겠고 시어머니 마음도 이해했으니 각자 셀프 효도하자고 했죠. 시어머니가 말하신 시댁을 먼저 보살펴야 한다는 그 말? 제 머릿속에서 빠져나간 지 오래고 저는 시댁에서는 막대먹은 싸가지 며느리로 꼽혔고 저희 친정에선 남편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런 사이 되었지요. 차라리 그게 편하더라고요. 각자 알아서 셀프로 연락드리고 각자 부모님 챙기니 그게 더 효과적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땅까지 치는 건 아니지만 남편과 시어머니 입 대빨로 나올 만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바로 우리 형부와 관련된 일인데요. 저는 언니보다 2년 일찍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원래는 형부랑 언니랑 결혼을 먼저 하려고 했었는데 형부는 집에 일이 생겨서 결혼을 잠시 미루고 있었거든요.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바로 형부네 부모님, 즉 사돈어른 두 분 다 운명을 달리하셨거든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상대측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였었습니다. 이 일로 형부는 결혼도 미루면서 그쪽 상대로 법적 다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차치하고 결혼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하루아침에 부모님 두 분이 다 황망하게 저 세상을 가셨는데 결국 인연은 언니와 형부는 결혼을 했고 둘 다 역시 서울에서 거주 중입니다. 그런데 형부와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바로 형부의 처신으로 인해서 벌어진 거였는데 남편과 다르게 형부는 저희 부모님에게 정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거제도에 내려갔었고요. 만일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올라오시라고 저희 부모님을 서울로 오시게끔 하는 그런 형부였죠. 엄마 아빠 싫다 거절해도 형부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서울에 올라오실 수밖에 없었고 엄마 아빠가 서울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덩달아 저도 엄마 아빠를 자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얼굴 좀 비쳤느냐? 그런 거 없죠. 우리는 셀프 효도하기로 했으니 그런 거 바라면 안 되는 거였으니까요. 엄마 아빠 입장에서 당연히 비교되었을 거예요. 둘째 사위와 첫째 사위가요. 형부는 부모님을 여인 그런 특수 상황이 있었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에게 더 잘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사람이 진심이 있더라고요. 제 눈에도 보이는데 우리 엄마 아빠 눈엔 더 잘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아빠가 형부한테 좀 크게 한턱 쐈습니다. 형부가 타고 다니는 차가 경차에다가 연식이 좀 된 차인데 아빠가 그래도 덩치가 있는데 이런 거 타면 되겠냐고 하며 차를 바꿔주셨거든요. 지금 그 차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뭐 10만 명인가? 그 정도가 미리 선주문을 했다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차의 모델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그 내용을 보고 제가 혼잣말로 아, 이 차구나. 와, 차 잘 빠졌네? 라고 말을 했죠. 옆에 있는 남편 뭘 보면서 그러냐 하길래 여차저차 해서 형부 지금 차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모델도 공개가 되질 않아서 혹시나 차 이상하게 빠지는 거 아닌가 걱정했었는데 우려와 달리 차가 너무 잘 빠졌다. 그리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왜 형부만 차를 사주냐고요? 헐 대박. 이 인간 뭐죠? 왜 형부만 사주다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쁜 짓 하는 형부니까 엄마 아빠도 마음 가니까 사주겠다고 한 건데 왜 지가 난리를 치는 건지. 저는 벙찐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았는데 전화기를 들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시어머니죠.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통화를 하는데 그냥 웅얼웅얼 되는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와서는 제게 전화를 바꿔주는 겁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 제게 그러더군요. 처가를 멀리하는 것은 모든 사위들이 하는 행동이다. 네 형부란 사람은 부모님이 없으니까 사돈들에게 잘하는 것인데 지금 그 여우 같은 짓에 홀라당 넘어가서 차를 가져가는 것이냐. 나는 우리 아들이 사돈들에게 어떻게 행동을 하든 간에 차별받는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럴 땐 네가 나서야 하는 거 아니냐. 똑같은 차로 받아와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형부의 차도 취소를 해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둘 다 똑같이 사줘야지 왜 형부만 사주는 거냐고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형부가 아빠한테 한 게 있어서 차를 사주는 건데
왜 어머니나 그이가 취소를 하라 말라 말을 하는 거냐 했더니 그래도 같은 사위이기 때문에 차별을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사돈 그렇게 안 받는데 다 우리 아들같이 사위들이 굴지? 네 형부가 정상이니? 네 형부는 좀 특수한 상황이라 처가에 차라는 건데 그 사위만 입벌하면 양심이 없는 거지. 그리고 너도 그렇다. 네 남편 아니니? 사돈이 네 형부만 챙기는 것 같으면 네가 알아서 네 남편도 챙기게끔 해야 하는 건데 그냥 넋을 놓고 있었어? 지금 네 남편이 네 부모님한테 차별대우 받고 있는 거라고. 너는 이 상황이 아무렇지도 않다 이 말이니? 네,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한 게 없는데 왜 뭘 달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차별이라뇨. 애초에 저희 친정 그리고 자기 집 이야기하면서 차별을 하며 나눈 건 그이랑 어머니예요. 자기들 한 건 생각 안 하고 왜 바라기만 하는 거죠? 저는 분명히 초반에 이야기했었는데 후회할 일 생겨도 이 사람 책임이라고. 그래도 이건 아니야. 우리 아들 차별받는 거 나 못 참아. 다 큰 어른들이 그리고 자식 나눠 가진 분들이 왜 차별을 하니? 내가 차별하니? 어머님 차별할 다른 며느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만일 있었다면 어머니도 똑같이 굴지 않았겠어요? 빽 소리를 지르면서 차를 가져오랍니다. 저도 받아오랍니다. 자기 아들 상처받는 거 자기는 못 본다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사돈이 나온다면 자기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말라 했어요. 저는 바로 엄마 아빠한테 전화를 했고 마침 엄마 아빠가 서울에 계셨었거든요. 워낙에 언니랑 형부 집에 자주 오시니까 너무 짜증이 나서 그곳으로 달려갔는데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 아빠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네 뭔가? 우리 땡땡이가 사부인에게 이런 억지를 부리나? 만일 땡땡이도 이런다면 내 할 말 없다만 어떻게 차별이라는 말을 운운할 수가 있어? 다 같은 자식이지만 내 눈에 더 띄는 자식을 편애할 수밖에 없네. 게다가 나는 자네 얼굴도 까먹었어. 일부러 차별하라 든 건 아니지만 자네 얼굴도 못 보는데 내가 알아서 자네 차까지 챙겼어야 한 건가? 허허, 자네 이런 식이면 매우 곤란하네. 그리고 사부인도 그러시는 거 아니네. 남편 아무 말 안 하는 것 같았는데 아빠의 어조는 매우 강경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서운했었냐고 물었더니 이런 자식 있으면 저런 자식 있듯이 신경 쓰지 않았다만 자기가 하는 행동은 모른 채 하고 바라기만 하는 남편과 사부인에게 서운해 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이럴 것 같은데 저보고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냐 했습니다. 사람이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아는 법인데 너무 염치가 없는 것 같다고요. 그때 언니가 그러더군요. 호강에 겨워 요강에 똥을 싸는 격이라고요. 아무 말 안 하고 셀프효도 한다 해서 무신경으로 일관했더니 왜 자기들을 걸고 넘어지는 것이냐고. 게다가 형부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이야기를 했다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화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이혼하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것 같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댁이 우위라고 생각을 하기에 저런 염치 없는 짓도 하는 건데 생각 바꿔먹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할 것 같다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혼을 고려하고 있어요.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이혼을 한다고 하고 이혼을 부추기는 부모라고 욕을 하신다 해도 좀 너무 염치가 없긴 하잖아요. 게다가 앞으로 엄마 아빠 재산은 언니네에게로 다 흘러들어갈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차별이니 사위한테 이러면 안 된다느니 이런 말도 듣기 싫고요. 왜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건 생각도 안 하고 바라기만 하는 걸까요? 정말 저런 생각들이 염치가 엄청 없는 행동들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일까요? 단면적으로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다 판단되는 건 시어머니에 계속되는 사위 차별론이었어요. 아빠가 저리 말을 했는데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그러면서 자기 딸은 뭐 했다고 자기 아들을 차별하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와 어머니 아들이 다른 건 나는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길 가는 사람에게 돈을 준다 한들 왜 나는 주지 않냐고 신경 쓰지 않는다. 서로 각자의 부모에게 안 하는 건 맞는데 한쪽은 바라지만 한쪽은 바라지도 않지 않느냐 라고 했습니다. 말이 통하질 않더라고요. 어찌 보면 작은 일일 수도 있는데 그 일로 인해 남편과는 쫑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쉽긴 한데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하고는 가족으로 엮일 수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